안녕하십니까. 머리보리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소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은호 감독과 함께 박찬혁 대표이사가 동반 사퇴한 하나 이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월 26일 밤 하나 최은호 감독이 1년 만에 중도 퇴진한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5월 27일 오늘 오전 7시가 조금은 넘은 시각 하나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이 박찬혁 사장의 동반 사태였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예상치 못한 사태였습니다. 프론트 수장이 동반 사퇴하며 현장과 함께 이렇게 책임을 졌다는 점은 과거 하나 감독들의 이 중도 사태 때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 이거 뭐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박찬혁 사장 이야기는 제가 뒤에 따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위에 띄워놓은 기사는 5월 27일 오늘 문화일보 톱 기사입니다. 27면이고요. 제가 쓴 기사인데요. 이미 알려진 최은호 감독 사퇴 대신에 최근 하나 감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 사령탑 잔혹사를 한번 써봤고요. 최은호 감독의 이 경질 배경 그리고 새 감독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의 실명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은호 감독의 사퇴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이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일단 최은호 감독은 지난 23일 경기를 마친 뒤 구단의 사퇴 의사를 밝혔고 26일 구단이 이를 수락하면서 자진 사퇴가 결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3일에 이 시간이 비는 것은 모그룹에 재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죠. 그런데 사실 이 대부분의 중도 사퇴는 자진 사퇴라는 형태를 취해도 사실상 경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구계에서는 이번에도 자진사퇴라는 이름을 빌려 경질로 좀 보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지난해에도 수베로 감독의 경우에 구단 내부보다는 외부 모그룹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쓴 문화일보 기사나 혹은 다른 동료 기자들이 쓴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스레 많은 팬들의 관심이 향후 감독은 누가 되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구단의 공식 입장은 감독 선임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분위기로는 제가 기사에 적은 대로 하나의 새 사령탑은 내부 승격이 아니라 외부에서 물색할 예정인데요. 현재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인 유지현 전 LG 감독부터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 등이 자천타청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적었습니다. 신문구사에서 이렇게 후보 이름을 박은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조금 더 들어가서 성급하지 않게 현재 어떤 감독이 하마평에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야구계의 평가 그리고 강약점 등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야구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지금 후보군이 없어도 너무 없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제가 기사에 쓴 유지현 전 LG 감독, 사실 유지현 전 감독에 대해서는 실제 하나에서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에서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경력을 가진 후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야구계 반응을 들어보면 선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나 내부에서는 유지현 감독에 대해 높은 평가가 받을 수는 있지만 외부는 그렇다는 소리인데요. 한 야구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모그룹에서 볼 때 만족시킬 수 있는 카드일까? 라는 부분에서 이 접근을 해보면 일단 LG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당시 프런트는 연장을 하지만 모그룹은 반대했다는 점. 모그룹 최고 결정자가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은 카드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다. 무엇보다 포스트 시즌에서 주저주저하는 모습, 팀을 확실히 휘어잡는 데는 아직 의문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동열 전 감독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레전드 투수, 전 야구 대표팀 감독, 뭐 이름값만으로 따지면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나의 최고 결정권자는 전통적으로 이 높은 이름값을 선호했는데요. 최은호 감독의 선임 때는 프런트 이사가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런트의 이런 선택이 실패로 끝난 시점에서 최고 결정권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동열 전 감독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야구계의
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선동열 전 감독은 야구학 개론, 야구학을, 이 선동열 야구학을 연재하면서 이미지도 상당히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실제 선동열 감독은 최근까지 수요가 있었던 감독입니다. SSG가 김원현 감독을 선임하기 전 선동열 감독과 이런 만남을 가졌었고, 계약 기간에 이견이 생겨 선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SSG의 평가는 선 감독의 야구감과 지식에 꽤 높은 평가를 줬습니다. 하나는 가을 야구 경험이 있는 사령탑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한국 시리즈 우승이 있는 우승 경력의 두 명의 사령탑이 떠오르죠. 김원영 전 SSG 감독, 그리고 이동욱 전 NC 감독입니다. 그런데 야구계에서는요, 이들 두 명의 하나 행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 돈 때문이라는 건데요. 먼저 김원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요, 김원영 감독의 연봉이 5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김원영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선 단가를 좀 맞춰줘야 하는데, 하나가 SSG에서 받은 이 김원영 감독의 연봉 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게 야구계의 시선입니다. 자, 그리고 김원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에서 코치 연수를 중이거든요. 김성근 감독의 소개로 1년 연수를 어렵게 이제 시작한 상황에서 일본 야구 특유의 이 정서상 쉽게 연수를 포기하고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김원영 감독은 6월 초에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 비자갱신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었는데요. 하나의 감독 선임 일정상 시기는 맞기는 합니다. 이게 뭐 변수라면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욱 감독 역시 연봉이 5억인데요. 올해로 계약이 이제 NC와 끝납니다.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데, 지금 당장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이 감독의 잔여 연봉을 포기하고 계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은호 감독의 연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이 한화가 팀 운영상 감독 연봉에 그리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 시선이 많습니다. 두 감독 모두 올해 감독이 선임된다면요, 만약에 하나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이 계약금도 문제가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3년 계약금 7억이라고 보면 자녀 임기가 이제 1년을 남겨두고 타 팀으로 이적한 경우에는 자녀 계약금의 7분의 3을 원소속 구단에 줘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하고 일관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코치 감독 계약서 6조에 나와 있는데요. 야구규약. 감독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 100을 구단에 배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문 전 감독, 조범현 전 감독 등 이 나이가 있는 감독들도 후보군에 오를 수는 있지만, 최근 젊은 감독을 선호하는 분위기, 두 감독이 현장에서 꽤 오랜 공백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먹는다면 김경문 감독이 뭐 맞는 핏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유중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역 지금 현재 국대 사령탑인데, 이 국대 사령탑에 대한 책임감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기술위원도 함께 지내면서 이 유중일 감독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는데요. 하나 감독 자리에 큰 미련이 없어 보이는데 뭐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야구계의 시선은 유중일 감독이 하나 감독 자리에 큰 미련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현재 언급되는 후보군이라고 보면요, 일각에서는 뭐 김태균 선수 이야기도 하시던데, 하나는 지금 초보 감독이 올 시점은 아니라는 게 대다수의 시선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김경문 감독 정도 빼고는 최대한 자제하고 한번 후보군을 살펴봤고요. 야구계 평가도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박찬혁 사장 관련된 이야기를 뒤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박찬혁 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박찬혁 차장이 처음에 이 하나에 부임했을 때 따로 머니볼 편을 만들어서 찍기도 했었습니다. 자, 성적으로만 기억되는 야구계에서 특별히 한 번은 짚어야 할 인물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요. 자, 박찬혁 전 사장은 스포츠 산업 전문가로 좀 많이 알려졌죠. 하나이글스에서는 뭐 대표이사로 부임하기 전에 또 마케팅 팀장 경력이 있어서 부임 당시에 하나 야구단에 대한 이 이해도가 높아서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자, 실제로 2021년부터 하나 이글스 마케팅 부분, 박찬혁 사장이 부임한 시점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저는 이 대표적인 게 이글스 TV 성장을 꼽고 싶습니다. 자, 지금 하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29만 명, 압도적인 10개 구단, 유튜브 이 구독자 수 1위입니다. 이게 박 대표가 디지털 마케팅 팀을 신설을 했고요. 구단 자체 유튜브 채널 이 이글스 TV를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외주였는데 이거를 인적 내재화를 통해서 조직의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런 게 좀 많이 통했고요. 사실 뭐 구단 재정 같은 경우에도 하나 이글스 TV의 수익화 성공을 한 데 이어서 뭐 선수 개별 브랜드 굿즈 사업 이 상당히 매출도 상당히 높게 했습니다. 역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구단 역대 최고 매출 이렇게 이정표도 세웠다고 하는데요. 자, 결국 이 야구단이라는 게요. 우리가 야구를 보는 데 있어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산업, 이 선순환 구조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결국 수익성인데 박찬욱 사장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하나 구단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그랩의 입김이 강한 하나 이글스입니다. 여기에서도 묵묵히 버텨내면서 하나 이글스의 이런 수익화 그리고 이글스 TV의 성공 등을 해준 박찬혁 사장에게 개인적으로는 참 고생하셨다 이런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 이글스 지난주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4승 1패를 기록했고 두 차례 위닝 시즌을 따냈는데요. 일단 유현진 선수가 3, 4월에 치렀던 7경기에서 좀 부진했죠. 평균 자책점도 5.21 제가 기억하는 평균 자책점은 그런데요. 기대했던 모습 보여주지 못했지만 최근 뭐 5월 들어 그리고 최근 3차례 등판에서는 모두 5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이렇게 틀어막았습니다. 분명히 메이저리그 시절 그리고 그 전에 하나 시절에서 보여준 모습은 아닙니다만 유현진 선수 여전히 팀의 에이스고요. 하나 선수들이 가장 기대하고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되는 경기라고 이렇게 각오로 임하고 경기를 하는 게 바로 유현진 선수의 등판입니다. 자,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지난 20일 복귀했죠. 5이닝 1피안타 무실점. 결국 이 유현진, 문동주 우리가 하나를 5강 이상의 전력으로 봤던 게 이 두 명의 토종 원투펀치. 요 선수들의 존재 때문인데요. 하나 지금 바리아 선수 제가 엊그제 영상을 찍었는데 이 선수도 이제 곧 계약이 발표하고 합류할 것 같습니다. 아직 93경기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반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팀입니다. 모쪼록 이 감독 선임 잘 마무리해서요. 이 팀 분위기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정병백 수석 코치가 임시로 지휘봉을 잡게 되는데 정병백 코치도 이 팀을 잘 수습해서 팀을 이끌어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머니볼은 프로야구 각종 이슈를 발빠르게 취재해서 올리는 이런 야구 전문 채널입니다. 이쯤 되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